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요번에 제가 카톡방에 지금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좀 공유를 드려봤는데, 이제 공유 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번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제한적인 반등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 제한적인 반등에서 상승 고점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일단 이 장기 평선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맞고 떨어지는 저항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700포인트에서 까지만 올라오고, 잘해봐야 700포인트까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제 주셨던 질문이 뭐냐면은, 왜 이제 700포인트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제가 이전에 그 강의 자료에서 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동적 지지와 정적 지지, 즉 움직이는 지지와 저항선과 고정되어 있는 지지와 저항선인데, 이 지지와 저항선이라는 걸 왜 기준을 잡냐면은,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사람들에게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작용하는 그 투자 포인트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 그 무슨 색이 있는데, 네, 어 지금 이 색이 밝은 색이냐 검은 색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는 밝은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어두운 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이제 공통되면 공통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에 대한 그 역할이 뚜렷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지금 이게 700포인트라는 게 이제 고정된 지지와 저항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종목 예시로 들어드렸을 때 제가 이 고정된 지지와 저항가 이것을 이제 특정 단가라고 이야기했죠. 그 세력 주체가 갖고 있는 특정 단가를 가지고 이제 고정된 지지와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력이라는 게 뭐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수급 주체죠. 대표적으로 이제 외인이라던가 기관, 이제 또 혹은 이제 대주주의 평단이라던가, 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 평당 가격이라던가, 이제 이런 주체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지수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이라는 주체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종합적인 자금에 대해서 평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단가를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일단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역시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본인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매수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내가 주식을 사들이는 시점이 언제죠? 주식을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겠죠. 누구나가 내가 산 시점 이후로 바로 주가가 급등 나오길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뜻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산 시점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은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팔아버리는 사람보다 팔지 못하고 홀딩하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가 뭐가 되냐면은 어, 나중에 더 올라가겠지 라기보다는 본전가 오면 팔아야지. 내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전자산에 대한 게, 대한민국 시장이 이제 은행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원금 손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금 손실에 대한 그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서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에 오면 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원금 심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매수한 시점이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네. 매물에 대한 그 저항대가 훨씬 더 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매물에 대한 심리가. 그래서 그 본전가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매물에 대한 매물벽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차트에서 나오는 이제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 이제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네, 캔들상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수의 흐름은 비슷한데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구간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구간들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 구간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표시한 구간들, 이제 이 구간이 지금 캔들이 10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말은 즉 이제 10거래일 동안 거래가 된 매물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지지를 받거나 혹은 돌파가 나오거나 할 때 이제 여기에 대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데, 똑같은 10거래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 구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10거래일 동안의 매물벽이 여기는 이제 이만큼이고 여기는 이제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금으로 투자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평단이라는 게 생길 텐데,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A 집단에서, 이전 집단에서는 이제 여기서 머물 거고, 이제 B 집단에서는 평균 단가가 여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똑같은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억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10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세력 주체라고 했을 때 주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돌파하려면은 최대한 맥시멈 얼마를 생각해야 되죠? 10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얘네를 다 물량을 소화하고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매물벽을 알고 있다면은. 그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100억이 필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내가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억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습니다. 뭐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이런 건 뭐 고사하고, 장중에 그냥 뭐 내동매매로 사는 사람들 빼고는 매매를 쉽사리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물벽이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투자 심리에서 마찬가지로 매수 이후에 떨어졌죠.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가까지 와야 이제 매도에 대한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어디? 이제 이전 매물대 구간인 이제 이 구간이죠. 여기 밀집되어 있는 이제 700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그럼 이제 왜 이게 나오는지 한번 이제 좀 결과적인 부분으로 예시를 보여드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요번에 2019년도죠. 2019년도 때 좀 올라오는가 싶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락 쭉쭉 맞았죠. 쭉쭉 맞고 나서 이게 지금 떨어진 폭 대비 각도가 이제 8월달 이후로 올라오는 각도가 상당히 이제 완만한데, 이 완만하다는 말은 그 말은 즉 뭐예요?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따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반등이 나온 시점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강하게 생기는 매물벽이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고점 가격인 이 구간이 되겠죠. 그죠? 이 빨간선 구간.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매물벽이 형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다 매수를 했다고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떨어집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본전에 대한 심리가 있죠. 본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일단 1차 매물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박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럼 심리가 바뀌죠. 본전에서 팔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서 팔아야겠다라는 심리로 바뀌게 되고, 이제부터가 눈치 싸움인 거죠. 왜? 올라오게 되면은 모두가 수익이에요. 그죠?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다 이 가격대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인데, 여기서 올라오면은 모두가 수익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눈치 싸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양봉이 나오면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 뭐 갑자기 물량이 막 나온다거나 쏟아진다던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팔아야겠다라는 이제 그 심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들 중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작용을 하는 시점이 요번에 이제 그 돌파가 나온 시점이죠. 캔들로 보면은 어제와 이제 오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전에 들어왔던 그 자금보다 이제 오늘 돌파가 나오기 위해선 특징적인 액션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그 코스닥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슬슬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죠. 돌리는데 얘가 지금 나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매물대가 어딘지를 알아요. 어디였죠?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제 그걸 생각을 하겠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매물대가 강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그러니까 이 지금 종가 구간이잖아요. 이것도 좀 더 다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전일 끝났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제 21일 날 끝났던 장 마감 시간이 여기에요. 그럼 원래대로라면은 다음날 22일 날 시작해야 되는 가격이 이 구간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 시작됐던 가격이 어디예요? 이전에 그 매물 심리를 깨고 시작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기준선을 잡죠. 그래서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기준선에서 주가가 위로 있으면 뭐예요? 지지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선인데 가격 지표가 어디에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 심리가 될 수도 있고 매수 심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선이 있는데 이 주가가 하단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걸 돌파를 시키겠다. 그러면은 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파를 시키려 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 위에서 출발시키는 거, 시초가부터 어느 게 더 자금력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래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고 갈 만큼의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움직임을 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진짜로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쭉 끌고 갈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날아갈 것이다 생각을 했다면은 갭을 띄우기보다는 여기 아래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해서 가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혹은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쉽게
뚫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가거나, 그 말은 즉 지금 얘네가 나오는 게 이제 각도가 이런 상승 각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가파른 상승 각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 추가적으로 편입하거나 혹은 다음 지지 구간에서 이제 맥점 자리를 공략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황상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갭상승해서 띄우고 있는데, 요번에 띄우는 수급 주체들을 보니까 제가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이거래일이죠. 이거래일 띄우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외국계 자금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외국계 순매수 자금이거든요. 순매수 자금을 보면은 그 지지선을 띄우는 구간에서 순매수 자금 유입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띄우려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 주체가 어느 종목에 몰려 있는지, 얘네가 지금 이렇게 1000억, 1500억 순매수 들어오는데 얘네가 사는 종목이 무엇인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여드려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보시면은 0.2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0.28%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제가 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수는 0.28%가 올라가는데, 코스닥 150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50, 이제 레버리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레버리지라는 게 원래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원래 2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 말은 원래 지수가 1% 올랐으면 2%가 올라야 된다는 거고, 지금 0.3% 올랐으면은 0.6%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레버리지라는 게. 근데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게 지금 몇 프로 올랐죠? 3.6%가 올랐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코스닥 중에서 150, 그 말은 이 코스닥 시장 전 종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서 이제 핵심적인 150 종목만 속해 있는 종목들 군에서 이 종목들로 하여금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들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고, 그 주도하는 종목들이 어느 종목인지를 판단을 하면은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요래요. 전 종목 다 떨어지고 제약과 유통 쪽, 제조 쪽이 올랐는데, 제조는 이제 제약, 반도체, IT 다 섞여 있는 거라 패스를 하고 유통과 제약이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근데 유통도 지금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에 속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제약주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에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몰리는 게 이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제약주가 힘을 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뭐 반도체라는 걸 따라와야 되는 건데, 지금 제약주들 쪽으로 지금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들어오는지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고 있는 게 장기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단기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외국계 자금 중에서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 쪽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메릴 린치에 대한 부분인데, 메릴 린치가 들어오는 게 이제 단기적인 자금 관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어제 오늘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자는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은 오늘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있는 것 주체를 살펴보면은, 투자 주체를 살펴보면은 지금 누가 사고 있냐면은 일자별로 볼게요. 네. 어제
메릴 린치가 이 정도 샀어요. 요 정도 샀어요. 그리고 오늘 메릴 린치가 요 정도 샀어요. 요 정도로만은 아마 이제 외국계 자금이 요번에 이게 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8? 네. 18 땡땡땡.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억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한 이제 200억 정도, 200억 내외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 주체만? 메릴 린치 주체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지금 얘네가 장기적인 뷰가 아니라 단기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공략을 하는 거라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매물을 소화해서 올리기보다는 특정 심리를 이용해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지금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HLB라던가 아니면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는 신라젠이라던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열풍이 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열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도 포인트, 매도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좀 이 과열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업종 지수 일단 단기적인 부분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선이라던가 그 다음 저항대인 700포인트에 대한 이제 이 구간을 이제 액션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매도 주체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번 700포인트와 장기 이평선에 대한 구간에서 이제 매도 의견 드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큰 그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돌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바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좀 더 완만한 각도로 돌릴 것이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양봉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1차 양봉 이후에 저항 구간, 그 다음 이제 바닥을 다시는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잡아 나가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매수 타점 잡았던 구간들이 이제 이런 구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들, 급락이 나오는 구간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역시도 이제 떨어지는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점들 잡아볼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일단 그런 관점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종목 지금 시장 흐름을 타는 거 외적으로 지금 제가 외국계 자금을 이야기했지만은 외국계 자금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여러 다른 수급 주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GK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관계 자금이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얘네가 수급이 끊기지 않으면은 뭐 이제 GKL 역시도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이것도 역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매도 자리는 이 3만원대거든요. 이 3만원 아래에서는 매수고, 네, 3만원 위로 가면 매도에 대한 이제 포지션을 잡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오늘 뭐 GK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지금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 그래서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